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대출 풀리자 2030 다시 아파트 시장으로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거래 비중이 25개월 만에 최대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매수한 3명 중에 1명은 30대더라. 그만큼 지금 대출이 풀리고 2030이 다시 아파트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네, 한국일보 일면 올해 세수 부족이 비상이다. 이대로라면 20조 원이 줄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탄 고갈로 경기 부양 추경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부산 엑스포 실사단이 방한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데요. 지금 정관 재개, 지금 유치 총력전에 들어갔다. 어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5박 6일 동안의 일정에 지금 돌입을 했는데 서울, 부산을 지금 방문해서 개최 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부산 엑스포 유치 향배에 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트럼프 기소 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 무엇을? 우리도 한국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등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한국의 정치 보복 사례를 거론을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 처리가 돼 왔다. 우리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대통령 트럼프 기소가 됐는데 한국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사진이야 싶으실 것 같은데 일단 하얀 이 연기랑 같이 불꽃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지금 산불이 난 곳 뒤로 아파트 단지가 빽빽하게 아파트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인왕산입니다. 서울 종로 부암동. 인왕산에 불이 났죠. 어제 아마 기사로도 좀 접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왕산 불로 서울 전체가 지금 놀랐다라는 소식. 인왕산에만 불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불이 정말 곳곳에서 났는데 다음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어휴, 깜깜하네. 지금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이 모습. 여기는 홍성입니다. 네. 지금 민가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 이 앞에 민가까지 산불이 지금 번져오고 있는 모습이 사진 한 장에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지금 전국에 한 3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 날이 건조해지면서 지금 계속 산불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얘기. 지금이 바로 다시 볼 그 시기입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유튜브로도 복용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근데 유튜브 본다고 TV 끄시면 금단 현상 옵니다. 다 같이 틀어놓고 보시면서 질문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좀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전력 투구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대구 찾고 안보 강조하고 지지층 결집 나선 윤 대통령입니다. 네, 윤 대통령 지금 여기 사진 같이 보시면 네, 지금 집중의 입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어제 대구에서 야구 지금 시구를 했던 바로 그 모습인 건데 윤 대통령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시구하고 나선 이유 지금 지지율이 사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갤럽 지금 지지율 표시 같이 볼까요? 네, 윤 대통령 지지율 부정이 쭉 올라가서 60이고요. 긍정이 가다가 떨어져서 지금 30입니다. 여기서 자칫 살짝 발 헛디디면 지금 20%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구도 가고 야구 시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돌직구 시구 통영, 순천, 대구까지 민심을 잡으려고 지금 횡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프로야구 개막전 돌직구 시구 보고 와야겠죠. 저 영상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옆에 허구현 KBO 총재 모습도 같이 보이는데 옆에서 이 시구를 본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우, 역대급 돌직구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역대급이다. 그렇다면 역대는 어땠느냐 봐야겠죠. 다음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 시구. 네, 야구부 출신 윤 대통령은 스트라이크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먼저 전두환 씨. 이 프로야구가 처음 출범할 때 개막식에서 넥타이를 메고 시구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김영삼 전 대통령 3번이나 시구를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올스타전에서 이례적으로 올스타전에서 시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경우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또 시구를 해서 잠실이 아니라 광주에서 시구를 해서 또 그게 주목을 받곤 했었습니다. 지금 쭉 제가 영상이 나갔는데 전두환 씨의 이 넥타이 메고 한 시구에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광주 시구까지. 네. 근데 사실 뭐 중요한 거는 역대 대통령들 시구를 어떻게 했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윤 대통령이 지금 전력 투구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영남표가 좀 떨어지고요. 2030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요.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정을 만회하려고 전력 투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구에서 던지면은 영남표만 의식하나요? 그러면 광주에 가서 던졌으면 호남표를 의식했고 서울에서 던졌으면 이 야구장에 가서 시구는 제가 보기에 그런 식의 의미 부여를 하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할 것 같아요. 서문시장 찾아간 건 뭐 영남 지지층, 대구 지지층 여러 같은 성원을 보이는 분들에게 가서 뭔가 좀 뭔가 메시지 위로를 받고 싶다 뭐 이해가 가요. 그러나 야구장에 간 건 뭔가 분위기를 좀 모멘텀 영어로 얘기하면 이 전환점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건데 아쉬운 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고점에 있고 국민으로부터 다른 일에 대해서 잘한다고 박수를 받을 때는 저런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나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논란들 그다음에 뭐 다른 정책적인 뭐 헛발질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불쑥 던져놓고 주워 담기 바빴던 것들, 근로시간 개편이라든지 네.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보류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익자 부담 원칙 그렇게 강조해놓고 네. 갑자기 총선 앞두고 부담되니까 못 올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책에 대한 믿을 수 있겠어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런 행보는 자칫 잘못하면 열성 지지층 이외 나머지에게는 굉장히 냉소적인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뭐 내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윤 대통령이 지금은 메시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바깥에 저렇게 나서서 뭐 어디 방문하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악수하고 이런 걸로는 만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어떤 메시지로 국가 경영을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를 던져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기료도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총선 앞두고 보류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뭐 통영, 순천, 대구 민심 잡기 지금 횡단을 했다라고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전기료 인상도 좀 약간 일단 보류하고요. 이런 상황이 민심을 잡을 수 있다. 민심을 지금 잘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 1박 2일 동안 대통령의 통영, 순천, 대구 방문 이제 일정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역별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핵심적인 어떤 현안 사업들을 방문한 것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통영은 수산인의 날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을 하셨고 네. 또 여수 같은 경우는 국제정원 박람회에 방문을 하면서 순천시장으로부터는 도심 통과 철도 노선에 대한 어떤 변경 건의를 즉석에서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지시를 했고 또 네. 강기정 강주시장으로부터는 김건희 여사 또 국제 비엔나라 참가라든지 또 광주에 있는 AI고 뭐 설립에 대한 어떤 감사 인사 등등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주신 라이언스 파크에서의 어떤 시구 장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벤트적인 좀 성격이고 가장 핵심적인 이제 서문시장에 들러서 어떤 시민들 특히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어려운 어떤 시민 서민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현장 어떤 투어를 했다. 네. 그런 어떤 투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서민 경제, 시민 경제를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어떤 현장 소통의 어떤 그런 어떤 측면이 좀 강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서문시장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사를 좀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취임 후 세 번째 대구 서문시장 찾은 윤 대통령 초심을 되새기겠다. 네, 지지율 하락 속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네, 지금 여당은 3040년 학폭 소화대책 추진하고 야당은 경제외교 실패 자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겁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납니다. 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서문시장만 오면은 어디 아프던 것도 다 낫고 하여튼 뭐 엄청난 그 힘을 받고 자신감을 늘 얻게 됐습니다. 취임하고 다시 이렇게 뵈니까 정말 그 선거 시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열심히 성원해주고 지지해주시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네, 윤 대통령 이번에 간 이 서문시장 방문 말고 사실 저희가 그 전의 모습까지도 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은 취임하고 세 번째입니다만 취임하기 전에도 상당히 자주 갔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대구 서문시장을 콕 집어서 자주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제 대통령이 너무나 서문시장을 자주 가지 않느냐 이런 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지 않죠. 물론 저 일정 자체는 이번에 지지율이 떨어진 갤럽 조사 이전에 이미 뭐 일정이 잡혔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갤럽 조사를 보면 부울경이랄지 TK 지역에서도 거기 굉장히 지지층이 많은 데잖아요. 거기서도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실 뭐 중도랄지 이런 게 확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순천도 갔다 왔습니다만 결국은 뭐 통영 가고 대구 가고 더군다나 이제 대구 서문시장 자체는 굉장히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지지도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왜 떨어졌느냐? 네. 그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보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죠. 그래서 본인은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야당의 계속적인 공격이 있고 또 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친일 프레임에 좀 약간 갇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뭔가 여기에 대응하는 후속 조치가 좀 나와줘야 하는데 이제 그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보랄지 외교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지 결집을 위해서 저렇게 순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일본으로부터 후속 조치를 당연히 받아내야 하고 이번에 이제 한미와 관련해서 정상회담 가지 않습니까? 국빈 네. 방문으로 이제 거기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조차 만약에 뭐 어떤 결과가 없다랄지 아니면 외교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면 지금은 갤럽 조사의 30%지만 더 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민생 행보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뭔가 실질적인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이루어야만이 본인의 지지도를 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생 행보보다는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어떤 외교적인 측면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좀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서문시장을 자주 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한때 윤 대통령의 뭐 멘토라고도 불렸었던 사람이죠. 심평 변호사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뭐라고 올렸냐? 윤 정부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좀 치중하고 있다. 서문시장을 4번이나 방문한 게 그 상징적인 예 아니겠느냐라면서 네. 이거는 달콤한 늪이다.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신 변호사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지금 서문시장을 자주 가는 거에 대해서 멘토로 불리는 신 변호사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네. 윤 대통령 행보를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결국에는 집토끼 단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최저인 이 지지율을 만회하거나 혹은 지키기 위해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 가서 민생 행보를 한 것인데 네.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이 4.3 희생자 추념식 75주년인데 네. 대통령이시라면 국민 통합이라든가 혹은 과거의 상처 치유라든가 화해를 위해서 오늘 제주도에 가서 네. 대국민 메시지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예컨대 뭐 제주 4.3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마치 반란인 것처럼 또 김광동 씨인가요? 진실화해 위원장이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들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보수 결집을 위해서 제주 4.3을 피해간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좀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측면이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제주 4.3 얘기까지 좀 같이 주셨는데 제주 4.3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더 깊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서문시장을 방문한 게 달콤한 늪이다라고 지금 신 변호사 얘기를 했습니다. 홍 의원님. 네. 헤어나지 못하면 선거 패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평 변호사의 말씀이 상당히 좀 새겨들어야 될 말씀도 있고 그러나 또 거기에 또 동의하지 또 못하는 면도 좀 있는 게 이번 방문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영호남을 아울러서 순천과 통영 그리고 이제 대구를 방문했는데 대구 서문시장만 콕 집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신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고 또한 이제 심평 변호사의 지금 나온 말씀 중에는 다음 공천에 뭐 또 뭐 검사라든지 또 뭐 이런 총선 공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심평 변호사가 말한 달콤한 늪에서 대구 서문시장을 상징적인 예로 든 것은 어떤 서문시장 4번 방문한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지지층만 이렇게 구애하는 그런 어떤 예라고 좀 보기는 조금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 윤종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전 국민 특히 미래 세대 특히 어려운 계층을 위한 어떤 정책적 메시지를 잘 관리하고 집행을 하느냐 좀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좀 그런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좀 평가를 좀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서문시장 방문을 놓고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방향이 맞느냐, 틀리냐 얘기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윤 대통령 뭐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지금 뭐 전력 투구 저희 키워드기도 하죠.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